네, 안녕하세요. 클로봇의 미들웨어 개발팀의 권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들을 위한 교통관리 시스템 개발이라고 했는데, 일단 뭐 저희 회사에서도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거기도 하고, 약간의 조금 제한적으로 좀 준비한 부분도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내용이 깊진 않아서 그냥 브로드하게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순서는 그 교통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앙 방식, 분산 방식, 뭐 이전 발표 연사분들께서도 이제 관련한 것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중앙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RMF를 활용했던 얘기랑, 그리고 TMS라고 이제 좀 개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제 로봇 간 분산 방식으로도 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한 거 정도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런 내용은 이제 좀 일반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로봇 시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뭔가 물류 쪽에서도 AGV나 AMR처럼 이제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이제 흐름이 많이 대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분야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이런 수요가 또 증가하면서 여러 뭐 식당이나 뭐 병원이나 뭐 이런 등등에서도 이제 로봇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로봇에서도 이런 여러 류의 뭐 병원이든 아니면 안내 로봇이든 뭐 호텔이든 이런 뭐 식음료 배송 관련한 그런 부분들의 SI들도 많이 좀 작업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로봇들을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한 대씩 좀 도입을 많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건물이 어떤 층간 이동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로봇들에서 이제 다양하게 임무가 있어서 뭐 청소하는 로봇, 아니면 뭐 방역을 하는 로봇, 그리고 뭐 배달을 하는 로봇, 이런 로봇들이 이제 건물 내에 여러 개가 좀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이기종을 로봇에 도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층에 여러 로봇들이 좀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좀 어떤 교착 상황이라든지 뭐 주행 서로 간에 그냥 장애물로만 인식을 해서 뭔가 그 로봇 움직임이 좀 부자연스럽고 답답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교통 관리에 이제 서비스 로봇을 위한 교통 관리에 대해서 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물류 쪽에 그런 어떤 정형화된 그런 공간에서 이제 뭔가 안전하게 가야 되는 뭐 이런 것 외에 서비스 이제 로봇을 타겟으로 한 이제 멀티 로봇에서 어떤 교통 관리가 필요한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멀티 로봇들, 다수의 자율주행 로봇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뭐 일단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좀 여러 문제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 맨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로봇이 서로 어떤 목적지가 서로 이렇게 마주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경우에 뭐 내비게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저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골에 도착하지 못하고 오볼트가 나와서 종료가 되고 이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림 같은 경우는 센싱 뭐 라이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카메라라든지 센서에 아직 그 다른 로봇이 뭐 감지가 되지 않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좁은 복도나 코너를 이제 이동할 때 그때 이렇게 서로 오다가 또 교착이 되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우회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경로를 미처 생성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그림처럼 동일 목적지에 이제 여러 로봇들을 보내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뭐 로봇 간의 교통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로봇이 먼저 도착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서로 그 근처에서 뭐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그 사람과 같이 이런 서비스 로봇이 공존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어떤 사회적 간습처럼 뭔가 우측 통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규칙을 좀 정한 그런 걸 좀 따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로봇이 뭐 예를 들면 역주행을 하면서 좀 불편을 좀 끼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풀어야 되는 숙제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내리는
열차에서 내리는 그 사람 먼저 타는 사람 나중 이렇듯이 로봇에서도 좀 그런 룰이 좀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좀 여러 많은 이제 해결해야 될 포인트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교통관리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림을 그린 건데, 이제 중앙 방식이랑 그리고 분산 방식 이렇게 크게 보통 두 가지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어떤 상태 정보를 이제 서버로 이렇게 계속 송신을 하고, 이제 중앙 그 어떤 교통 중계 서버에서는 그 로봇들의 상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뭐 어떤 로봇은 뭐 멈췄다 가든지 아니면 뭐 우회 경로를 가든지 이런 정보의 어떤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특정 로봇한테 이제 신호를 보내는 뭐 이런 방식이 보통 중앙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분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버 중앙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뭐 서비스 로봇을 얼마만큼 많이 이제 물류 로봇처럼 많이 뭐 100대 이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문제가 뭐 이제 보통 MP 하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문제를 교통 관리를 할 때는 여기서 이 서버가 그런 연산에 대한 또 그런 지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분산식으로 이제 뭐 각자 이제 알아서 좀 뭔가 어떤 정보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뭐 이제 뭐 회피를 해가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는 방식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이 뭐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다 접근을 좀 하고 이제 스터디를 또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방식으로 이제 RMF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그 로봇 미들웨어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그 로스를 이제 만든 그 OSRF 재단에서 이제 RMF라는 프레임워크를 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 로스콘에서도 계속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이제 컨셉을 제가 그 그림을 두 개 가져왔는데, 그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면 이제 RMF 어떤 코어고, 또 그 이제 웹 UI라 그래서 웹소켓 API는 뭐 이제 그런 프론트나 어떤 서비스, 고객의 어떤 커스터마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뭐 그런 데 연결되는 그런 API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플립 매니저라 그래서 뭐 로봇들이 이제 뭐 여러 이기종 로봇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로봇의 어떤 플릿에 대해서 그 어댑터를 통해서 이제 중앙에 있는 RMF 코어랑 또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그 이기종 로봇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뭐 확장 가능한 라이브러리다라고 좀 RMF 소개 페이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저희가 그 멀티 로봇에 대해서 좀 접근했을 때 이 RMF라는 거에 한번 탑재를 해서 써보자. 왜냐면 이렇게 좋은 툴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자라는 이제 것이 있었고, 또 관련해서 좀 오픈소스 활동도 좀 하고자 해서 일단 좀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갛게 표시를 한 이 두 가지 그 항목에 대해서 좀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사의 그 클로버라는 그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들을 가지고 한 5대 정도를 붙여서 그 RMF 시스템과 연동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 로봇 트래픽 네고시에이션이나 그 오른쪽에서 이제 스케줄이라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로봇들의 어떤 경로들이 오면 그 패스를 어떻게 네고시에이션 할 것인지, 뭔가 어떤 게 우회 경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모듈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연구 개발하고 있었던 그런 패스 플래너를 좀 탑재를 해서 그걸 연동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더 스케줄이라고 한 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패스 플래닝이 RMF 코어에서 동작하는 거고, 그 이제 왼쪽에 이제 클로버라고 해서 저희가 로봇들을 이제 연동을 한 건데, 각각의 이제 로스1, 로스2의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이제 프리플릿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DDS의 어떤 클라이언트랑 서버 기반으로 이제 그 RMF에서도 제공을 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연동을 했고요. 풀 컨트롤이라고 위에 돼 있는 거는 이제 완전히 뭐 패스를 내려줘서 우회 경로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탑이랑 뭐 그런 포즈랑 리즘도 가능한 이런 풀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게끔 이제 설정을
가능하게끔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리드온이나 트래픽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RMF에서 이 기종을 이제 탑재하고자 할 때 완전히 풀 컨트롤처럼 저희가 제어를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로봇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래픽 라이트는 뭔가 API가 뭐 포즈 레준만 좀 열려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좀 제한적인 그런 데이터만 그 인터페이스가 가능할 때 그런 트래픽 라이트의 어떤 모듈을 사용을 해서 좀 제한적으로 쓰고, 리드 온리는 아무것도 그 API 열려있지 않고 오직 상태 정보만 받을 수 있어서 뭐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로봇으로 지정을 한다거나 해서 다른 로봇들이 좀 피해가는 뭐 이런 식의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좀 가장 심플하게 이제 로봇이 어떤 상태 정보를 올려주면 이제 RMF 플립 메시지스 외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모드, 데스티네이션, 패스 이런 정보를 이제 제어를 하면서 내려주게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 표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여기에 좀 맞춰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 스케줄이라고 한 부분은 이제 패스 플래닝에 대해서 조금 개발을 했었던 건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게 지금 RMF에서 어떤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노드링크의 어떤 그래프 구조 기반으로 좀 주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드가 어쨌든 노드에서 노드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각 노드에 대해서 뭐 이제 나가는 아크, 뭐 들어가는 아크, 그리고 뭐 머무는 아크, 뭐 이런 식의 어떤 제한적인 조건을 부여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교착 상황이나 밑에 그림처럼 단순하게 좀 표현을 했지만 서로 이제 같은 노드로 이제 오는 경우에 어떤 뭔가 충돌을 예상을 하고 어떤 로봇에 어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이제 우회 경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패스 플래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냥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의 그런 수식을 좀 세워서 한번 계산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탑재를 했었을 때 우선순위를 이제 먼저 도착한 로봇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로봇이 좀 회피해 가는 경로를 만드는 것을 좀 탑재를 했었습니다.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오픈 소스로 해서 저희가 다 이제 오픈을 했는데, 뭐 최적화 솔버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OR 툴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두 대가 저런 식으로 이제 서로 오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통 그냥 옵스타클 어보이던스만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뭔가 다른 우회 경로를 찾지 못하는 이상 제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멈추거나 오볼트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우회 경로를 좀 만들어주는 부분들을 조금 단순화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아래에서도 약간 데모 차원이긴 하지만 뭐 좀 실 로봇을 좀 더 여러 대 붙여보고 뭐 시뮬레이션 한 10대 정도도 붙여서 한번 테스트 해봤다라는 것 정도로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한번 잠시만요.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가제보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RMF를 연동을 했던 거고, 저희 이제 클로봇 오픈 깃허브에다가도 좀 공개를 했는데, 이걸 좀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동작을 하는구나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제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RMF의 트래픽 에디터의 어떤 도구를 활용하면 이제 그거를 가제보 시뮬레이션으로 저렇게 모델 파일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또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뭔가 가제보를 직접 다 구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림만 좀 그려서 저런 환경을 좀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제가 실험했던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든 거였고, 그리고 로봇들이 서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저렇게 어떤 태스크를 부여를 해주면 이제 가장 가까운 노드에 있는 로봇한테 작업이 할당이 돼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됐을 때 뭐 각각의 어떤 배터리나 주행 상태 정보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얀 로봇이랑 검정 로봇이 서로 오다가 지금은 우선순위가 검정 로봇이 더
뭐 하얀 게 원래는 더 높아야 될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지금 검정색이 더 높은 상황이라서 이제 흰색 로봇이 실시간으로 그 우회 경로를 만들고 그래서 교착 상황을 좀 최소화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RMF를 통해서 이제 중앙 방식으로 그 교통 관리를 이제 좀 적용을 해보고자 했는데 제가 처음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뭐 이런 교착 상황 그리고 뭔가 우측 통행을 한다든지 뭔가 같은 목적지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럼 다 핸들링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게 제한적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트래픽 매니지먼트 서버 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막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라고 하면 뭐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문제를 푸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서로 저렇게 교착이 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어떤 위치를 찾아서 서로 이렇게 교착을 해소하는 시퀀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서로 센싱되지 않은 데서는 그런 뭐 플릿에 대한 것들을 트리거를 해서 그 멀리 있어도 어느 반경 내에 어떤 로봇이 있다라는 정보를 주행 정보랑 함께 탑재를 해서 다른 로봇이 먼저 어떤 루트를 점유를 해서 뭔가 회피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같은 목적지에서는 뭐 줄을 선다든지 우측 통행에 대해서도 어떤 경로를 저렇게 우측을 따를 수 있는 플래너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연동 같은 경우는 외부 장치 연동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태 정보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뭐 시퀀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 방식으로 저희도 우선은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그 구성도를 그렸지만 저렇게 각 로봇들이 있고 그 로봇의 어떤 내비게이션 드라이빙이나 이런 데이터를 그 TMS 핸들러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어떤 교통 관리 정보를 받았을 때 이제 트래픽 핸들러가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상태 정보는 TMS 에이전트를 통해서 서로 통신을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로스2를 다 활용을 해서 그 각각의 패키지들을 만들고 그 통신을 하고 있고 어떤 서버랑 로봇 간의 통신은 조금 더 다른 방식들을 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 단순하게 썼지만 이제 교통 상태 정보를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이제 플릿 매니저라는 거는 이제 로봇들을 여러 대의 로봇을 받게 되면 또 그 로봇에 대한 좀 싱크를 맞춰서 이제 플릿 정보에 대해서 그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TMS 매니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각각의 교통관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한 이후에 제어 정보를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내비게이션은 로스2의 나브2를 쓰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저 TMS 핸들러라고만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내비게이션에서 더 추가적으로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뭐 플래너 서버의 어떤 글로벌 코스트맵, 어떤 코스트맵에 대해서도 핸들링이 아까처럼 뭔가 어떤 코스트를 부여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코스트맵, 로컬 코스트맵을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탑재를 해서 그 연동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헤비어 트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나브2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BT로 좀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내비게이터가.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시퀀스로 이제 그 어떤 시퀀스로 이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러그인화해서 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좀 그림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약간 아직 어느 정도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해야 될지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돼서 조금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뭐 저런 식으로 이제 로봇의 그 위치에 기반해서 저런 포텐셜 어떤 코스트 값들이 이제 가장 로봇과 가까운 데서 높고 나중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로에 대해서도 뭐 이제 소셜 같은 이제 오픈 소스로 나와 있기도 하지만 뭔가 어떤 사람과 로봇이 서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경로를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셜
코스트를 좀 부여한다든지 이런 방식처럼 로봇에 대해서도 로봇이 이동하고자 하는 경로에 저런 어떤 코스트를 일정하게 뭐 가우시안 형태로 분포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분포를 해서 그런 글로벌 코스트 맵이든 로컬 코스트 맵이든 플러그인에다가 이제 요런 부분들을 넣어서 네, 탑재를 이제 하는 부분을 일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로봇 간 DDS를 활용해서 분산 방식으로 했던 것 중에 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DDS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자기 정보를 이렇게 멀티캐스트 하듯이 계속 보내게 되는데 지금 로봇들이 서로 간의 그 정보들을 지금 DDS 어떤 도메인 아이디를 맞추면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데이터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DDS를 한 채널을 더 이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만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프리플리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그 RMF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떤 특정하게 내가 원하는 이 정보만 DDS에 라이트를 하고 리드하게 하는 그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이 내부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로스2의 일반적인 그 토픽 주고받고 그 DDS 저 바깥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좀 특정 데이터만 이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들이 저렇게 상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저희가 회피에 대한 거를 좀 실험을 했었던 건데, 일단 요건 이제 통신 이야기는 이제 좀 끝났지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서로 로봇들이 저렇게 회피하게 될 옵스타클 레이어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뭔가 서로 가장 최단 경로로만 또 가게 되는 게 가장 디폴트로 경로가 생성되어서 좀 더 부딪힐 위험에 있는데 방금처럼 그 로봇 간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런 경로에다가 뭐 상대 로봇의 어떤 정보를 코스트에 반영을 하게 되면 저렇게 미리 어떤 그 회피할 수 있는 저런 경로들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좀 했고, 이제 이것들을 이제 실제 로봇에 대한 사진을 좀 가지고 오진 못했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해서 점차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실험적인 어떤 히트맵으로 그냥 한 번 더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래처럼 뭔가 어떤 비슷한 시간에 서로가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로봇 간의 정보를 통해서 교통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우회 경로를 가게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네, 장표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퓨처워크로는 이런 중앙식 분산식을 좀 더 하이브리드를 통해서 어떤 교통 관리에 대한 어떤 통신을 확장하고자 하고, 그리고 각각의 알고리즘이랑 그리고 그런 안정화가 필요를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또 적용을 하고 서비스를 하면서 좀 더 그런 그 개선점들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팀 소개인데, 이제 제가 오늘 팀원들이 다 참가 신청에 늦게 돼가지고 이제 못 오셨는데, 아쉬운 대로 이렇게 사진으로 좀 담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들웨어 개발팀인데, 미들웨어라고 하면 이제 로스도 미들웨어지만 여기에 어떤 프로세스들의 어떤 관리라든지 뭐 로그나 어떤 데이터 그리고 외부 시스템 연동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퍼즐처럼 모듈화를 해서 미들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로봇에 대한 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퍼즐처럼 이제 네, 구성을 해서 모듈화를 좀 하고 있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오픈소스를 저희는 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고자 해서 이제 저 로스월드는 2021년인데 사실 이때 발표하고 작년에는 그냥 참석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랑 이런 부분 좀 더 서로 이런 오로카처럼 서로 뭔가 로봇의 어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서 뭐 이제 다음번에는 좀 더 네,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